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왔고 씻고 이제 자기 전에 맥주 한 캔 먹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남기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2주 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그동안 좀 바빠서 편집을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뭐 했냐면은 제가 한 3개월 전 영상 보시면 3개월 전에 주말만 친구 바버샵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주말에 할 게 없어서 친구가 스텝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일하다 보니까 친구가 이제 자격증 한번 따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이용사 자격증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용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과 미리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국가 자격증인 이용사 자격증을 준비하려면 1차 필기시험 봐야 하고 2차는 실기시험을 봐야 합니다. 필기랑 실기는 모두 1년에 한 4번 정도 시험 볼 수 있고 대략 3개월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기가 붙어야 실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필기랑 실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뭐 필기 보고 실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실기랑 필기랑 시험이 비슷한 시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분배를 잘 해야 돼서 차라리 같이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3회차 필기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저도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어요. 뭐 인터넷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해도 사소한 부분이 잘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필기시험 신청은 네이버에서 큐넷이라고 검색을 하든가 아니면 이용사 자격증 필기라고 검색하시면 큐넷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원하시는 일정, 원하시는 시간, 그럼 4회차 시험 일정이 언제인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러면 시험이 예를 들어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원하는 일정에 원하는 시간 그리고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결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으시니까 큐넷이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되고 그것도 인터넷에 큐넷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용사 필기시험 신청 이렇게 검색하면 자세하게 이제 순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날에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이버나 뭐 그런데 검색하면 누구는 그 큐넷에 들어가서 수험표를 꼭 출력해서 가져가야 한다. 안 가져가면 입장을 못 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컴퓨터 사인펜을 꼭 챙겨야 한다고 해서 저도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경험해 보니까 그냥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수험표는 없으셔도 돼요.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 다 해놨고 신분증 검사만 잘 하시면 어차피 다 자리에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시험은 컴퓨터로 보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큐넷 같은 데 보면 시험 오늘 보시고 합격 날짜가 한 2주 뒤로 이렇게 써 있는데 컴퓨터로 답안지 제출하면 바로 모니터에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 몇 초 만에 내 점수가 나오고 합격 불합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넷에서 말한 그 2주 뒤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건 합격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시험에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바로 시험 끝나는 순간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60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략 60문항 중에 37문항 정도를 맞춰서 60점 이상이어야지 합격입니다. 60문제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용사에 관련된 문제가 한 30문항 정도 나오고 20문항은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이런 세균 문제가 나옵니다. 이 이용사가 원래 시작이 예전에 중세시대 때 외과 의사가 이용을 시작을 했대요. 머리 수술을 하려고 이발을 시키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의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뭐 DNA부터 시작해서 뭐 전염병, 뭐 파리가 옮기는 건 무슨 전염병이냐, 뭐 모기가 옮긴 건 무슨 전염병이냐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그런 관련된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나오고 그럼 이제 나머지 한 10문제 정도, 10문항 정도는 상식 문제 정도로 느꼈어요, 저는. 뭐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어디선가 들어보고 알고 있던 것들이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부를 안 하시면 힘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재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 책을 샀는데 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면
이 한 권이면 다 끝난다 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책 속의 내용이 없는 것들이 문제가 나와요. 아무리 읽어도 이 안에 내용이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저도 당황했어요. 내가 안 읽고 지나쳤나?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거나 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근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꼭 문제를 꼭 한 5번 이상 모의고사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문제풀이나 다시 책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용어 정리가 이상해요. 일상에서 쓰는 용어를 안 쓰고 똑같은 의미인데 굉장히 공부한 사람 빡치게 다른 표현을 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읽혀요. 이게 소설책이나 그냥 일반 책처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읽다 보면 자꾸 끊겨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그냥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냥 다시 핸드폰 열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단어를 검색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또 잘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고 승질나가지고 찾아보면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면 여러 모의고사에 꼭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별표 쳐놓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이용사 관련 30문항은 공부하시면 거의 다 맞추실 거예요. 저한테 문제는 이제 20문항을 차지하고 있는 세균이나 전염병이 문제였는데, 이건 사실 저는 공부는 했는데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암기하고, 자꾸 변하고 던지는 문제들은 그냥 찍거나 읽어봤으니 내 느낌대로 가자, 이거 완벽하게 공부하다가는 스트레스 받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문항은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머리가 깨져요. 뭐 세균에 대해서 그 수백 가지 세균이 나오는데 그 세균마다 또 옮기는 뭐 요소들이 다 다르고 하니까 그거를 다 완벽하게 공부하려면 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문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식적인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좀 차근히 읽어보시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거겠구나 하면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용사 관련 30문항은 완벽하게 우리가 가져가고, 그 이용사 관련된 30문항은 그렇게 비꼬거나 꼬아놓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완벽하게 가져간다 생각을 하고, 전염병 같이 빡센 문제들은 20개 정도는 그 중에서 반만 가져가자, 20문항 중에서 한 10문제만 가져가 보자,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 나머지 10개도 반만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공부 기간은 저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본업이 있어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느라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책은 한번 처음에 이 책을 사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이용에 관련된 지식은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쭉 읽어봤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모의고사를. 그랬더니 60문항 중에 한 30개가 틀리더라고요. 그 틀린 문제들이 이제 처음 읽어본 그런 내용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이제 읽을 때는 굉장히 좀 집중해서 이제 줄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어봤기 때문에 한번 읽었던 건데 모의고사까지 푸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했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 별표 좀 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꿀팁을 좀 드리자면, 시험이 오후 2시가 마지막 타임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 마지막 타임을 잡아서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잠 좀 깨고, 그리고 시험장에 일찍 가서 그 근처 카페에서 한번 쭉 다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가 별표 쳐놓은 거 한번 체크하고 읽고, 틀렸던 문제들도 한번 쭉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평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헷갈리던 문제들도 시험 순간에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자. 어차피 합격이 목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분들은 이용사 자격증 시험, 운전면허 시험보다 살짝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것보다는 어렵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문제에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꽈놨고, 그리고 진짜 책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용만 읽었다고 나 문제 풀 수 있어가 아니라 책에 없는 내용들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꼭 문제 풀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보고 제출 클릭하니까 바로 모니터에 저는 70점 합격입니다 라고 와서 떠서 이제 기분 좋게 나왔고요. 이제 진짜 문제인 실기가 남아 있습니다. 실기는 이제 신청해 놓은 게 9월 말에 이제 시험인데 열심히 준비해야죠. 필기는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실기는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서 학원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도 처음에 준비할 때 정보가 없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학원은 어딜 가야 하고 학원비는 또 도대체 얼마가 들고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일단 학원은 추천을 제가 드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모든 학원을 다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고 말은 못하는데, 일단은 인터넷에 이미용사 학원을 검색해 보시면 그래도 우리 동네에 몇 군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2군데 정도 조금 이렇게 보셔가지고 규모도 있고 크다라는 데를 2군데 정도 선정해서 무조건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격증 반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비슷할 거니까 가격을 꼭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자격증이든지 딸 때 이제 비용이 좀 드는데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뭐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무턱대고 가가지고 계속 지출을 하게 되면 이제 좀 힘드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학원비는 학원마다 또 그것도 다르겠지만 대충 한 100에서 1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또 도구를 사야 하잖아요. 학원에서 준비물 리스트를 줘요. 기구들을 사야지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실기시험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학원비 한 13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준비물을 한 9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한 230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 경험을 통한 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무튼 팁을 드리자면 모든 학원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이제 3회차잖아요. 3회차 수업반이 6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제가 상담을 받은 건 5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원비가 120만 원 정도라고 그러면서 할인 들어가면 한 100 정도라고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 한번 고민하고 연락드리겠다. 다른 학원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이제 모르니까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기적으로 다시 학원에서 저랑 상담했던 그 이제 멘토라고 하는 그분이 계속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 생각은 해봤냐, 어떠냐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6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운 좋게도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번 3회차에 수강생들이 다 차지가 않은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더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 좋게도 60만 원대 학원 수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순전히 운이었어요. 제가 버팅기다가 학생 꽉 차면 저는 이번 수업 못 들으면 3개월 뒤에 이제 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놀아야 되는데 여름 휴가철이고 하니까 수강생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운 좋게 60만 원의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진짜 많아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준 이제 준비물 리스트인데 5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뭐 대략적으로 당연히 뭐 내가 써야 되는 장가위, 틴닝가위, 나무 커트비 3호, 나무 커트비 7호, 나무 커트비 13호, 핑컬핀, 꼬리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털이개, 헤어크림, 뭐 샴푸, 드라이기 바리깡, 아이롱 6mm, 아이롱 10mm, 뭐 염색제, 탈색제, 산화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한 50 몇 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50가지가 넘는 준비물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학원에서 이 리스트 주고 학원에서 팔거든요. 이 리스트를 판매를 해요. 그럼 그냥 이거는 학원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90만 원인데 돈 아껴보겠다고 제가 막 파마약 검색을 해봐가지고 했더니 파마약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막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다 똑같겠지, 저는 모르니까 이제 다 똑같겠지 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갔는데, 그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에 뭐 약품의 농도가 수치가 다르다, 그건 못 쓴다, 또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서 쓰는 도구나 약품이 제가 준비한 거랑 달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안 나온 건지 뭐 도구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또 중복으로 쓰잘데기 없는 돈 안 들어가게 그냥 처음부터 학원에서 그냥 준비물은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몸도 편하고 정신 건강에도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50가지 넘는 준비물을 싹 다 사도 중간중간에 이제 연습할 가발이나 뭐 약 같은 게 다 떨어지면 또 추가로 사야 돼요. 근데 뭐 사실 약은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용량이 좀 많아가지고 저 혼자 쓰기 엄청 많아서 약품들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가발은 이제 한번 자르면 다시 연습하기가 힘드니까 가발은 앞으로도 한 추가로 계속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처음에 사는 50가지 준비물 90만원 정도 들고, 추가로 제가 이제 가발 같은 거 한 10만원 정도 더 준비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발이 보통 한 4만원에서 한 7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싼 거 사서 4만원을 산다고 해도 4개 정도 쓸 것 같은데, 그럼 벌써 가발값만 16만원이니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계속 연습을 하고 제가 시험을 보려면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고려하셔서 10만원 정도 여유 준비물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카메라를 치니 헐리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제가 운 좋게 이제 학원비는 아꼈지만 그냥 스탠다드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원비 대략 한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고 100에서 130만원 정도 생각하시고 준비물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생각하시고, 그럼 벌써 거기가 한 220 정도 되죠. 220에 플러스 한 10만원에서 한 230, 넉넉하게 한 250 정도 생각하시면 이용사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기시험을 안 봐서 또 실기시험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수업을 듣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업 듣고 개인 연습을 꼭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꼭 연습을 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3개월 만에 합격하는 분도 있는데, 보통 한번 떨어지고 2회차 때 붙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 60%, 70%는 수업을 좀 2번 정도는 듣는데요. 떨어져서 한 번 더 혼자 연습하기보다 다시 한번 이제 배우려고 해서 또 강습하고 한다는데, 그건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연습을 오늘 수업 끝났다고 집에 그냥 바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남아서 학원에서 이제 남아서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서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3개월 만에 뭐 따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기시험도 보고 학원도 다녀보니 의외로 진짜 연령층이 다양해요. 바버샵이어서 이용사는 바버샵이니까 남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남성들은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요.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같이 계세요. 저희 수업하는 반에 보면. 그리고 되게 열심히들 하세요. 물론 20대나 30대보다는 조금 이렇게 바로바로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 이해력이나 몸으로 하는 게 조금 둔하긴 해요. 저도 좀 둔하고, 저도 손가락이 막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는데 잘 안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뭐라고 여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한데, 20대 30대들은 딱 이렇게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부터 이제 더 형님들 연세들은 좀 둔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다들 열정적으로 재밌게 잘 하십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제가 필기시험까지 크고 작은 궁금증들 있던 거를 오늘 제가 필기 보고 와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시험 보는 것도 생전 처음 보는 무슨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낯설고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들인데, 이런 궁금한 작은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또 10월에 실기시험 보고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런 것들은 크게 예를 들어 처음 이용사를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만든 거였고요. 필기시험에 관한 뭐 문제풀이 이런 것들은 또 유튜브에도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많이 들으면서 공부했고요. 사소하지만 되게 이게 막상 나 이제 자격증 준비해야지 하면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안 찾고 그냥 내일 찾지 뭐 하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되게 딜레이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이제 10월달 실기 시험 보고 한번 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한번 제가 또 느꼈던 점들이나 실기 시험 분위기, 그리고 가는 과정에 뭐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뭐 필요한 거,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10월달 이후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또 필기시험 끝났으니까 또 한번 놀러 가야죠. 오늘 진짜 날씨 뜨겁더라고요. 30도가 넘어갔는데 태양이 진짜 너무 세가지고 물놀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물놀이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자격증 시험, 또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지 마시고 즐겁게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라.